겠습니다. 네. 우리 임지용 사무처장님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네. 거짓 같은 거 다 빼고 네. 과장 빼고 팩트 위주로. 이런 얘기를 질문이 해봤는데 제일 무서워요. 아니 이거 여기 써 있는 건데. 써 있는 네. 거예요? 솔직해져 정말 우리 본다면 임지용 처장님 주변에 네. 솔직하게 네. 이준석 의원, 네. 홍준표 시장 네. 이분들 응원하는 사람들 좀 얼마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과 비교를 해주셔도 좋고 얼마 정도 좀 지지하는 분들 계세요? 솔직하게. 전이나 지금이나 아예 없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다. 아, 그게 정답입니까? 네, 이게 어. 정답입니다. 뭐 당장 뭐 여론조사 같은 것만 봐도 1%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주변도 1%입니다. 아, 1%예요? 하위 1%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이나 홍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네. 아하. 밥맛 떨어진다. 이렇게 아, 얘기하는. 식사 시간에 또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밥맛이. 보통은 뭐 빠도 까도 미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데.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네, 예. 빠가 없어요. 뭐 일부 있죠, 네, 일부. 일부. 소수. 네, 소수.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네, 그 정도 예. 수준인 건데 지지율은 낮은데 반대율이 압도적으로 솔직하게 하라고 하셔서. 아, 솔직하게. 아, 저는 이제 되게 너무 좋아서 솔직한 웃은 거예요. 상황입니다. 너무 네. 좋아서 솔직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데 또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호감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사면은 예. 없다 이런 얘기들 뭐 계속 하고 다니는데 예. 누가 윤석열 사면을 하겠습니까? 대선 후보 아니 중에. 그거는 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처럼 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소구력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는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좀 네. 있었다가 줄어든 게 느껴져요? 아니면 원래 없었는데 없었던 거예요? 뭐 그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 동생이 이준석 지지자였습니다. 아 동생이 네, 와 친동생이요? 동생 친동생이요. 친동생. 네. 아니 동생 괜찮나 이거 오픈돼. 아니 그냥 빨리 넘어가. 동생 얘기하지 마. 그냥 아, 이제 A라고 하세요. A. 오늘 A. 집에 가면 큰일 났다 이제. 아니, 네. 내가 너무 솔직해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A 씨. 아니 근데 20대 A 씨. 아니 뭐 제 동생은 대놓고 얘기를 괜찮아요? 하던 친구라. 아 그럼 하시죠. 괜찮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가시죠. 과감하게.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동생이 이런 방송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형이 나온다 그러면 더 안 봐요. 동생은 시사 교양 프로를 아직 안 네. 보는. 아 근데 네. 동생이 좋아했는데 네, 지금 좋아했는데. 어때요 평가가? 지금은 냉정하게. 야 너 그래서 중도야 보수야 진보야 물어보면 어어. 나 중도야. 이준석 얘기도 꺼내지 마. 아, 얘기도 이준석도 꺼내지 마.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을 가끔씩은 그 중도랑은 다르다는 거죠. 또 달라요. 본인이. 아 네. 그럼 지지 안 한대요 지금은? 전혀 지지 안 한다. 전혀 안 하고. 네. 그래서 바뀌었구나.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예. 슬쩍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봤어요? 동생이 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 이재명이 될 것 같다. 그 동생의 그러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생은 예. 이재명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있는 되나? 단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20대 초중반 남자 예. 아이들의 일반적인 여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 뭐 하나를 저희가 뭐 확대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렇죠. 여론 중에 하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방영식 평론가님, 네. 그 이준석 학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석사에서 박사로 올라가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상당한 그 자료도 많으시고 네. 연구도 많이 하시고 예. 지금 이준석 의원의 지지도 내지는 평가, 뭐 네. 비호감도 얘기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제 본다면 이제 이준석 의원에게 가장 아쉬운 대목은 이제 예. 결국 지도자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좀 포용하는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 지금까지 그 이준석 의원이 보여줬던 어떤 서사라는 것이 한 집단에서 어쨌든 뭐 물론 축출이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상처를 주는 이제 발언이라든지 누군가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런 대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창당된 게 이제 개혁신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당권 다툼에서 네. 축출된 이후에 만든 정당이 예.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개혁신당.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이 또 이제 창당한 이후에 예. 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정당들과 또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해서 누구랑 손잡았죠? 이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라든지 새로운 네. 미래의 예. 이낙연 대표랑 손을 잡았죠? 예 그리고 네. 이제 뭐 한국의 희망 양양자. 양양자 그리고 아, 뭐 그렇습니다. 금태섭
네. 그 류호정 류호정 의원도 있었죠. 기억나네요. 이제 그런 예. 분들과 함께 당을 함께 한다고 했었다가 그러니까 용광로당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죠. 네. 용광로당. 저는 그때부터 좀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역풍에 시달리자 불과 한 보름이 안 돼서 당이 깨지는. 정확하게 네. 하셔야죠. 뭐입니까? 열하루 만에. 열하루 죄송합니다. 보름이라고 하시면 저 진행하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팩트 위주로 죄송한데요. 보름이 안 돼서라고 했습니다. 안 돼서 아. 정확한 숫자로 이거는 예, 열하루예요? 11일 만에 열하루. 파기됐죠. 네, 저는 이제 예, 박사급은 아니기 때문에. 야 다시 이거 석사로 또 우리 네. 백커님이 또 석사로 지금 하여튼 열하루 만에 예, 열하루 파기됐고. 만에 이제 파기가 되면서 예. 이게 결국 그 떴다방 정당을 하려고 했다가 예. 역풍을 맞고 나니까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깨질 거였는데 왜 합당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또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최근에 알려졌던 허은하 대표와의 어떤 갈등 허은하 축출 국면이라는 게 결국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 논리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 저희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포용의 정치를 네.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론조사에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내란 사태 전후로 보여준 아쉬운 대목들이 보이는데 일단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월담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 안 네. 넘었죠 그때. 담을 넘지 않았고요. 예. 담을 넘지 못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려 민주당의 시각장애인 네네. 이신 제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잘 아. 안 났습니다만 예. 서미화 의원이시죠. 서미화. 예, 의원님. 서비화 의원님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는 모습, 그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결기와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저는 충분히 담을 넘었어야 됐고 그 비상계엄 의결 과정에 참여했었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언론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계엄 때 실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의 국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제 내란 세력의 가담자라고 볼 수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자제되어야 된다. 아니 뭐 탄핵 네. 중독 이렇게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절제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장 탄핵건이나 검사 탄핵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탄핵 중독됐다. 예. 네. 이재명은 파블로프의 개다. 탄핵 얘기만 나오면 침을 질질 흘린다. 근데 개 얘기하니까 또 양두구육이가 떠오르네. 양두구육이 구가 개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두구육.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 예.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아하. 반민주와 민주주의, 반헌법과 헌법주의, 내란 세력과 내란에 동조하는 예. 자들 이렇게 이제 간명하게 나누고 있는데 아. 과연 이준석 의원의 포지션은 어디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이준석 의원은 왜 그렇게 윤석열 검찰 정권하고 싸우면서 왜 심우정 검찰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검찰을 감싸줍니까? 그 측면에 아니,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저의 의구심인데요. 예. 그건 아마 본인이 사법적으로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 네.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아니 당당하다면서 뭘 두려워합니까? 당당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그렇죠. 뭐 물론 명태균 예. 게이트 특검법에 그 실제 국회 의결 과정에서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 예. 본인도 찬성을 했거든요. 자신 있다고 좀 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로 왔을 땐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를 거고요. 아. 그리고 검찰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본인이기 때문에 근데 순위로 치면 1순위죠. 명태균 게이트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로는 이준석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탄핵건에 예.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예.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우리 처장님께는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먼저 짚어보면 저희가 이제 홍준표, 이준석 두 분을 소환을 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오늘은 좀 영 건스니까 그렇죠. 네. 영으로 좀 가겠습니다. 뭐 둘이 스타일도 비슷해서 그냥 이준석 의원을 놓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더 이해하시기가. 네. 그러면 이준석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허은하 대표랑도 이렇게 갈등을 많이 이렇게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뭐 당권을 놓고 네. 그 장면을 좀 지켜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준석이 본인이 예. 당대표이던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이 축출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윤핵관과의 갈등이죠. 네, 윤핵관과의 예, 갈등. 예. 그걸 통해서 본인이 축출이 돼서 개혁신당을 만들었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개혁신당을 창당을 한 건데 허은하 대표를 또 축출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지금 이준석이 했었던 행동이 그 당시 윤핵관들이 했었던 행동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뭐 이제 당원 소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으뜸당원 몇십 프로 70%인가요 80%인가가 찬성을 해서 허은하가 이제 대표직을 정지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규상에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예. 개혁신당 당규상에. 정확하게는 당원에는 나와 있는데 네. 그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에 무리하게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에 예, 걸맞게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한 거죠. 네, 예, 무리한 거죠. 예. 그렇게까지 허은하를 축출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발돋움하고 싶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답답한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동안 했었던 정치가 아까 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러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정치를 해왔었던 거거든요. 천하 용인 중에 지금 아하고 누구죠? 용 날라간 거잖아요. 용은 이제 2명, 용. 네, 그렇죠. 그 천하 용인 중에서 2명 날라간 그러니까 거잖아요. 천인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천인. 천인만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4명이서 막 죽고 못 살 것 같더니 예. 2명밖에 안 남은 상태인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건데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이 그동안 했었던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먹고 살던 그리고 혐오로 먹고 살던 예. 사람이었거든요. 뭐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이런 것들로 먹고 살았었고 뭐 노인들에 대한 네, 혐오 노인- 감정을 조장하는 네, 노인 그런 혐오 것들. 감정도 조장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준석이 그럴 때마다 비판이 되면 아이 내가 세대 교체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먹고 살아왔었고 거기다가 양비론. 그러니까 예. 윤석열 너도 나쁘지만 이재명 너도 나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면서 그 중간 포지션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간명하잖아요. 내란 동조 세력이냐 내란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가 아니라 네. 그냥 국민의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 정했어 처음- 확실히. 처음에는 막 이제 예. 뭐 계엄군들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러더니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심우정한테도 이제 탄핵하면 안 된다. 아니 탄핵 제가 이거 중독자다 소개해드릴게요. 얘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심우정에 대한 탄핵에 대한 네. 평가 이준석 의원입니다. 탄핵 중독 베스킨라빈스 31 채우냐? 네. 31번째 탄핵하냐? 아마 이거를 갖다가 특정 아이스크림 그 그렇죠. 상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관심을 끌려는 네. 뭐 노력을 한 건데 네, 그렇죠. 심우정 탄핵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을 탄핵할 만큼의 잘못이 없는데 네. 왜 민주당 탄핵 중독이냐 이 비판이거든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 얘기랑 똑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준석 의원의 지지자분들은 본인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본인들이 논리무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의원인 이준석 의원을 지지했고 본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명문화된 그대로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는지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주도했던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것이 탄핵권 남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놨거든요. 예. 네. 실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그 말미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즉 남용이 아니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밝힌 내용을 빼고 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지지자들의 눈도 가리지만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진실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공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제가 이거 안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예. 미니님께서 어머. 2번이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네. 신경안전제 신인규 변호사님 어제 집회 가서 박찬대 의원님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구들이 우리들 친하니까 쌤나서 제 얼굴을 보정이라고 겁도 없이 가져가서 조리돌림 하더라고요. 뭐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머, 경찰서 세상에. 가요. 조언을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십시오. 예,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법률 위반 사항들이 제가 지금 뭐 상담을 다 여기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예, 문제가 있는 점들을 꼼꼼하게 뭐 변호사들 상담 요즘 많이 하니까요 받으셔가지고 예 고소 고발 처리를 좀 강력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비를 베풀지 마시고 예. 우리 미니님께서 법의 엄정한 처단을 내려주시면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좋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좀 논점으로 들어오면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란 이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네. 지금은 그렇죠. 내란 진압까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성이고 다원 사회로 가는 거는 뭐 시대적 흐름 아닙니까? 네. 근데 내란을 놓고 내란도 손잡고 네. 누구도 포용하고 누구도 같이 가고 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 최근에 그 정원유착 관련된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 네. 사실상 그 정원유착 의혹에서 핵심은 뒷공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뒷공작에 대해 가지고 반론이니 뭐니 하면서 해당 방송에서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그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셈법, 네. 그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고기를 팔다가 스스로 개고기가 된 거 아니냐. 잠시만요. 네. 개고기를 팔았는데 네. 그럼 개장수인데 네. 개장수가 어떻게 개고기가 돼버리는 마법? 비유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비유 표현. 비유적 표현을 예, 죄송합니다. 너무 과거에 이게, 네. 그 너무 표현이 양도구역을 좋은데요? 했던 사람은 네. 이제 이준석 당시의 대표가 예. 윤석열이라는 개고기를 팔았다라는 팔았죠. 비유 아니겠어요? 개장수였죠 그렇죠. 그때는. 예. 근데 이번에는 알고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개고기가 되어 있더라는 비유를 이제 하신 거죠.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이철규 네. 의원이 그때 양도구역이라는 사자성어를 듣자마자 네. 내가 개냐 이랬어요. 그렇죠. 첫 반응이 네. 어떻게 내가 개냐? 이철규 의원.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개장수가 개고기가 되었다. 이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방송의 그러니까 뭐 언론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그리고 예. 이 방송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민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 했었던 행동은 보면 언론의 주인이 자기다. 최소한 김현정의 뉴스쇼 하나만큼은 주인이 예. 나다.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카톡 안에서 나눴었던 대화들도 보면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회성 같아 보이진 않았다. 네, 일회성 같아 예. 보이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한심한 거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의 의혹의 당사자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한번 언급을 하니까 뭐 유동규하고 김부선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공격을 했었죠. 이준석 의원이. 네, 이준석 의원이 그랬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 페북이나 아니면 이제 백분 토론이었나요? 거기에 예. 나와서 그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에 그때도 대해서 질문을 받은 거였습니다. 네, 장성철 그렇죠. 소장에 의해서. 네. 예.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것뿐이었는데 아하.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페북글에다가 발끈한 거죠. 오. 그것도 유동규와 김부선이라는 이름까지 예. 언급을 하면서 그게 다 가짜 뉴스라는 거는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가 항상 그런 건데 명백한 물증이 나오고 본인이 퇴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럼 이슈는 이슈로 덮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라 하는 거죠. 약간 그 윤석열하고 수법이 비슷합니다. 예,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 그렇죠. 논란을 수법이? 논란을 덮는 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고기를 팔다가 본인도 스스로 개고기가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고기가 이런 됐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예. 이거죠. 좀 예를 그만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그게 왜 말씀하세요. 문제가 되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그게 왜 마이크 내려주세요. 마이크 내려주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이게 제가 지난 총선이 국민의힘이 왜 의석수가 더 쪼그라들고 망했느냐 전략의 부재였고 전략의 실패였거든요. 예. 네. 그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면서 100일간의 선거에서 대표적으로 내걸었던 위원회가 2조 심판특별위원회였습니다. 이름이요. 이재명과 예. 조국을 심판하는 것으로 여당이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이 안티테제로서 어떤 정치인을 때리면서 오직 비난만 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안을 정치, 내밀고 빅도 정치. 그렇죠. 예. 대안을 내밀고 컨텐츠가 되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화법과 전략 전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아무리 아직 조기 대선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조기 대선 주자로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말 끝마다 기승전 이재명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정말 그래요. 뭐를 그렇죠. 물어보면 예. 그 본질이 뭔지 예.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하. 말을 돌리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납득이 가게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말씀을 던지면 아하.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그럼 뭐죠?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물타기 화법이다. 예를 이건. 들어서 네. 이재명 예. 대표가 대장동 때 이거 아닙니까? 다시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이런 방식이라는 이 화법이 화법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략도 잘못됐어요. 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예. 이재명은
이재명한테 질문했습니까? 아 이거 국정감사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 커 와서 그 그렇죠. 재미를 못 끊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가 똥을 끊냐. 야. 또 이런 끊네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윤석열이 술을 끊냐? 아, 그거 똑같습니다. 아주 정확하죠. 아주 아니 근데 정확합니다. 화법이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네. 정말 이렇게 좀 본질을 어긋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메시지의 힘이 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이준석의 비전? 아 저는 층간 소음이 떠오릅니다. 2층과 3층을 가르러 갔던 그 층간 소음. 왜 떠들어 2층에서 지금 3층 뭐야 지금 2층 네. 시끄러운데 지금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평론- 당내 소음은 안 들려요. 네, 당내 소음은 그렇죠. 안 들립니다. 뮤트돼 있고요. 평론가님은 떠오르시는 거 아니 있으세요? 그 하나는 얘기해 주시죠. 시사평론을 좀 오래 하셨는데. 아, 예. 하나 정도는 올해 첫 번째 오래 하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아젠다 뭐 아젠다. 기억나는 거라도 네. 기여한 예. 거. 예, 좀 하나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과나 비전 그리고 아젠다를 던진다라는 것은 저희 예. 머릿속에 뇌리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네. 켜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키워드가 뭐가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가 있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어떤 게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면 뭐 어떤 시대를 위해서 어떤 화두를 던졌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은 세대 교체를 내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에 대한 세대 교체. 네. 48 뭐 이제 그때 40대 50 넘으면은 이제 73 이상은 집에 예. 가서 그 손주볼 먹으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40대 기술론이라든지 이런 예. 세대 교체 자체가 아젠다나 화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게 없는 걸 보니까 그 자체로 답이 될 것 아, 그래도 같습니다. 하나 얘기해 주시죠. 부정선거를 전한길 씨와 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선택적이다. 네. 선택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음. 뭐 이제 그 토론이라는 것도 사실 자신이 좀 불리할지라도 예.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충분히 해명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한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마치 이제 이걸 비교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 오마이TV에 나오시고 예. 혹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예. 자신이 스피커로서 충분히 대중들을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라도 아, 그렇죠. 내가 포용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나가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정규제 한국경제 고문을 만나거나 채널A에 나가는 모습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그거 평가가 평가하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그 제스처나 태도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예. 거기 안에서 다루는 주제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정치인든지 간에 매체를 선택적으로 고르지 말고 상대를 선택적으로 고르지 않는 모습을 예. 보여줘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이슈를 결정하고 선택적으로 토론 대상을 정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네.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의원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다른 차원의 정치를 주문하신 건데 네. 이준석 의원이 토론 제기는 많이 합니다. 네. 뭐 전장년 대표랑도 한번 네, 했었고 뭐 JTBC가 때 중계도 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전한길 황교안 나와라 네. 부정선거 토론하자 숨지 네. 마라 민경욱이랑 세트로 붙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작 허은하 대표가 토론하자 그러면 또 묵묵부답입니다. 그렇죠. 요런 태도는 좀 어떻게 아니 보세요? 죄송한데요. 저 한마디만 더 아, 하면 말씀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유튜브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레카 유튜버들이나 그 유튜브를 하시는 중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어그로? 자꾸 현피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이 유튜버와 싸워서 내 아, 유튜브 채널을 키우겠다. 채널 삭제하자 뭐 이러잖아요. 제가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썼던 표현이니까 학고 유튜버면 예. 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학고 유튜버면 예. 내가 구독자 굉장히 많은 100만 유튜버한테 아. 도전을 신청하거나 대결을 결투 신청 같은 결투 신청을 해가지고 아. 싸우려고 들더거나 매번 이 사람만 타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이 100만 유튜버가 내 도전을 받아주면 예. 그것이 유튜브 생태계에서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고 화제가 어그로가 되고. 끌리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등급이 같아지거나 그렇죠.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예. 전략이거든요. 근데 꼭 그게 그런 도전이 아니더라도
어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떤 토론을 하겠다. 예. 전환길의 부정선거론, 황교안의 부정선거론. 그러니까 어그로 갈고리 정치 같아. 갈고리. 그러니까 그게요. 우리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개입설을 놓고 토론을 하지 않듯이 그렇죠. 전환길 황교안이 부정선거론을 백날 얘기한다 해서 예.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준석 의원이 그걸 토론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해는 돼요. 전한길 씨가 어제 꽃꽃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네. 5%가 나와가지고 네, 이준석 그렇죠. 의원 지금 기타 후보기 때문에 네. 전한길이라도 지금 갈고리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네. 본인은 토론 신청하고 네. 토론 신청 왔습니다. 허나 대표로부터 네. 그거 거부하는 태도 그거 좀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 본인이 이슈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본인이 토론을 하자 이런 거죠. 그거 선택적인 거 맞죠? 네, 선택적인 거고 굉장한 예. 내로남불인 거죠. 내로남불. 네. 본인이 토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본인한테 안 받아준다. 그러면 저거 할 말 없으니까 저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있는 도망갔다. 건데, 네, 이런 도망간다, 식으로. 런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토론 제기를 했을 때 본인이 안 받으면 본인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런치는 거고 본인이 도망치는 거나 다를 바가 예. 없어지는 건데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본인의 좀 답답한 걸 넘어서 그러니까 네, 올바른 그런 태도 아니죠.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전혀 아닌 거죠. 저는 아까 이준석 의원이 베스킨라빈스 31 탄핵 채우냐 31이라는 숫자를 네. 말씀하셔서 저도 31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31. 네. 오늘이 바로 허은하 대표 기준으로 이준석 의원이 토론을 거부한 지 31루째 아. 31 날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네. 허은하 대표가 30일째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가 지났죠? 네. 31일째입니다. 아. 요거 강조 한번 다시 하고. 그리고 그 31이든 예. 100번이든 예. 지금 윤석열과 최상목이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의 네. 대변 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을 때 네. 거부권을 사용한 게 이미 30번이 넘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줄 거부. 줄 거부를 했는데 예. 줄 탄핵이라는 이름에 아하. 심지어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 시도를 한 거를 계산을 한다면 줄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물론 예. 그 탄핵 소추안의 개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예. 그 어떤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면서 피소추자의 헌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국회의 견제 수단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고요. 심지어 심우정, 최상목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헌법을 위반했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다수 발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회가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 소추안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100만 번이고 1000만 번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